네, 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이번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동안 3거래일간의 조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 테이퍼링 가능성 등이 되겠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4.2% 증가를 했었고요. 지난 4월달 숫자입니다. 근원 인플레이션도 3%나 증가를 하면서 미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달 대비해서 0.8%, 0.9% 상승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만약 이런 수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주,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1년 안에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 인상도 빠르게 일어나야 하고 결국 큰 대세 하락장이 내년 중에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성장주 다 팔고 경기 민감주를 매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논리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4월 그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상당히 많은 인플레이션 부분이 재시작 산업들, 그러니까 리오프닝 섹터라고 해서요. 항공, 호텔, 숙박, 그리고 음식료 가격 중에서 레스토랑 가격, 네. 또 자동차 렌탈 가격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단기 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 그런 산업들 보시면 중고차 가격이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 또 반도체 가격의 급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고용 시장이 아직 미약하다라는 그렇죠. 것이 중요하겠고요. 청년 실업률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이지 않은 이런 노동시장 아래에서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용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실업률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죠. 또한 신규 고용 부분도 예상보다 훨씬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보면 과거의 생산성이 확대되는 시기하고 비슷한 모습인데요. 과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골디락스 구간이 일어났던 시대, 그러니까 1950년부터 거의 60년대 후반까지 보시면은 이 노동 참여율이 60% 미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졌고요. 네. 현재 62% 미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 참여율이 낮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요. 그만큼 생산성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1950년, 1980년대에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2.8%씩 연간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좀 더디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0.7% 수준. 그런데 지난 1년만 놓고 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4.1%나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 그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큰 우려를 하기보다는 투자 전략을 좀 현명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 말씀을 들어봤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또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기 민감주나 성장주 투자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어제 반등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나스닥의 조정이 제법 크게 나왔죠. 그쵸. 고점 대비해서 8.5% 하락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락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들 성장주 시대가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테이퍼링이 1년 안에는 일어날 거니까 그만큼 대세 하락장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하십니다. 하지만 제 판단에는 이제 겨우 경기 회복에 접어드는 시기고요. 앞으로 추가 상승 구간이 제법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나스닥이나 나스닥 100 투자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의 ROE, 자기자본 수익률은 네. 23% 수준이고요. 역대 최고치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이 크게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고점에 도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게 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경제라든지 증시, 채권 시장이 상당히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도 크게 낮춰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소비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3, 4% 정도 수준일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을 해버리면 그만큼 기업의 영업 마진율이 크게 하락을 하고요. 이런 모습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발생하고 큰 폭의 하락장이 나타났던 것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시장은 상승을 하는데요. 그 선순환 구조라는 것은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고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정을 찾고 4차 산업혁명 업종들이 생산성을 높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사실 결론을 내리자면 대세 하락장 우려는 접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가져가셔야 되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축소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처음으로 시사를 했고 유동성 축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미국 증시가 꼭지가 아니냐, 고점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나와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들여다봅니다. 갭 분석, 그리고 유동성 분석, 그리고 예대율 분석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은 아직 미국 시장이 뭐 작게는 30%, 많이는 100%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갭 분석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수익률에서 금리를 뺀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워낙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사이클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네 번째 사이클, 그러니까 1982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그 사이클인데요. 네. 그때 시장이 자그마치 1350% 상승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 5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 사이클에 비교했을 때 고점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때의 장기적인 상승 기간이 18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12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6년 가까이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ROE가 23% 아까 나스닥 그리고 네. S&P는 거의 20% 수준입니다. 여기에 금리는 아무리 많이 올라야 2.5%까지밖에 안 오를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M2 나누기 시총으로 본 유동성 지표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고점하고는 거리가 멀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예대율 지금 보면 미국이 62% 미만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100%갈 때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시장은 고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산업별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까? 네. 자,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경기민감주냐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 성장주 70%, 가치주 30% 여전히. 네. 여전히 그렇게 가져가고요. 또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 70%, 신흥국 30%이 전략을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성장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산업인데요. 이쪽 비중을 다 더하면 한 60%입니다. 근데 뭐 추가로 더 10% 넣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반도체 25%, 신재생에너지 20%, 바이오 15%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기민감주, 소비주 관련된 부분이 20%씩. 네. 만약에 저 부분을 좀 줄이고 성장주를 더 더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채권과 연결을 시키자면 저희는 채권은 비중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는 그만큼 금리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금이나 뭐 가상화폐, 현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중 10% 내지 20% 가져가는 것도 적절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자산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 강조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